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1776년 7월 4일 전 세계를 향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신대륙 식민지에서 새롭게 탄생한 나라 미국. 사실 미국은 13개의 식민지가 하나로 묶인 연방국가로 이들을 하나로 묶을 새로운 헌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골격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헌법을 만든 주인공이자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51년 3월 16일 버지니아주 포트 코네이에 살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시니어와 어머니 넬리 매디슨 사이에서 12명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제임스 매디슨. 아버지는 큰 담배 농장을 경영하던 대지주였는데 3,000에이커가 넘는 땅과 수십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2명의 제임스의 형제들 중 5명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7명만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역시 어릴 때부터 자주 아플 정도로 허약했으며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임스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단신인 163cm에 몸무게도 45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자주 아파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1760년대 초 제임슨의 가족은 버지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새 저택 몽펠리에를 짓고 이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제임스가 12살이 된 1762년 그는 집을 떠나 스코틀랜드 가정교사 로버트슨이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어와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역사, 산수, 대수학, 기하학 등을 공부하게 되는데 몸은 허약했지만 머리가 상당히 좋았던 제임스는 학교 성적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5년 후 제임스는 다시 고향집 몽펠리에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제임스의 건강을 걱정해 가정교사를 붙여 집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769년 19살이 된 제임스는 지금의 프리스턴 대학으로 알려진 뉴저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버지니아의 많은 젊은이들은 윌리엄 앤 메리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지역의 습한 기후가 건강에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제임스는 좀 더 북쪽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라틴어부터 그리스어, 과학, 철학, 지리학까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한 후 높은 성적으로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후 이 대학의 첫 대학원생이 되어 히브리어와 정치 철학을 더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에 공부를 하는 동안 제임스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바람에 1772년 4월 다시 몽펠리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며 법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제임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뭘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과한 세금 제도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74년 12월 오렌지 카운티의 안전위원회에 선출이 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0월엔 민병대의 대령으로 임명이 돼 미국의 독립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약했던 제임스는 1776년 다시 버지니아주 의회 대의원이 되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회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버지니아주 헌법을 창안하게 된 제임스. 그리고 그 무렵 제임스는 훗날 미국 제3대 대통령이 될 토머스 제퍼슨을 만나게 됩니다. 1779년 토머스가 버지니아 주지사로 선출이 됐을 땐 제임스는 주지사위원회에서 일을 하며 토머스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버지니아주의 대표로 제2차 대륙회의에도 참가하게 된 제임스는 그때 나이 겨우 30살, 최연소 대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제임스는 독립전쟁이 마무리되는 1783년까지 대륙회의에서 활동한 뒤에 다시 버지니아 주의회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1787년 55명의 대표단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헌법 제정 회의를 열게 됩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여러 개의 주들이 하나로 연합이 된 나라로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은 연방주의자들은 연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력을 집중시켜 하나의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패트릭 헨리와 같은 비연방주의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국가보다는 각 주의 이권과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임스는 버지니아 대표로 헌법 제정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회의에 참석하기 몇 달 전부터 도서관에 틀어박혀 정치 철학과 정부 형태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헌법 제정회의가 열릴 때만 해도 원래 있던 연합규약을 업데이트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모두들 조금은 가볍게 모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더 나은 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연방 정부가 필요하다며 연방주의자 진영에 서게 됩니다. 대신 정부가 너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는 삼권 분립 제도를 창안하여 미국 헌법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 존 레이와 함께 연방주의자 논문집을 집필하여 연방주의에 반대하는 주들이 헌법을 비준하고 미국에 합류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타협안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던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각 주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투표를 하고 우리 주는 세모지 후보라고 결정이 되면 그 주에 합의된 의견을 존중해 승리한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모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1787년 미국 헌법이 채택되고 제임스는 헌법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헌법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제임스는 10개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수정헌법이라고 불리는 1조부터 10조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여기엔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만들어진 수정헌법 2조가 무장의 권리입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 헌법으로 인해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제임스의 노력 끝에 이 수정안들은 1791년 권리장전으로 채택이 되어 수정헌법이 됩니다. 제임스는 처음엔 조지 워싱턴과 그의 행정부를 지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무장관을 하던 해밀턴과는 재정정책을 두고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해밀턴은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선 다수의 평민이나 농민보다는 소수의 부유층과 상공업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이들의 부채를 대신 떠맡는 정책과 연방은행을 만들어 금융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제임스는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연방은행의 설립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91년에 이 법안은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임스와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최초의 야당으로 불리는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1797년 계속된 정치 전쟁에 지친 제임스는 은퇴를 하겠다며 아내와 함께 버지니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1801년 민주공화당의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며 제임스는 국무장관이 되어 다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국무장관이 된 제임스는 미국 면적을 2배로 늘리는 루이지애나 땅 매입을 진두지휘하는 등 1809년까지 제퍼슨 정부에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1808년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갈 무렵 미국 4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제임스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연방당 후보 찰스 피크니를 물리치고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의 임기는 처음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끼어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특히 영국은 점점 강도를 높여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선들이 계속해서 영국 군함에 납포되고 있었으며 서부에서는 영국과 손을 잡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영국 함대가 미국 해안을 급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인 1812년 제임스는 영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바로 제2의 미국 혁명이라 불리는 미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제임스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제임스는 다시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연방당 후보로 나선 뉴욕 주지사 드위 클린턴을 상대로 50.4% 대 47.6%의 박빙으로 제임스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비록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전쟁 상황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전쟁이 지지부진 길어지는 가운데 1814년 8월 영국군에 의해 수도 워싱턴이 점령당하고 백악관과 의사당, 의회 도서관까지 모두 불타는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불에 검게 그을린 백악관의 복구 작업을 하며 외벽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게 됐고 이때부터 이름도 백악관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영국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만하게 봤던 미국이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싸우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전쟁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지쳐있던 영국은 결국 미국에 종전협상을 요청했고 그렇게 미국과 영국은 벨기에 헨트에서 종전협상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며칠 후인 1815년 1월 8일 아직 종전협상 소식을 듣지 못한 지역에서 미영전쟁 최대의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군이 영국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영국군이 2,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온 데 비해 미군은 단 21명만이 전사한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들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고 제임스는 전쟁 중 한 번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덕분에 1817년 제임스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 그에게 다시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라는 권유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단호히 거절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제임스 몰로가 미국 5대 대통령이 된 이후 제임스는 워싱턴을 떠나 아내와 함께 몽펠리에로 돌아갔습니다. 1794년 9월 제임스가 44살이던 당시 27살의 젊은 미망인 돌레 페인 토드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제임스와는 달리 돌리는 사교계의 명사로 밝고 활발하고 외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교 활동을 무척 좋아했던 돌리는 남편 제임스의 인맥을 넓혀주기 위해 많은 모임과 파티를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영부인이 된 돌리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 덕분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1814년 미영 전쟁 당시 돌리는 영국군이 백악관으로 쳐들어오고 있던 상황에서도 그곳에 있던 공문서와 서적 그리고 조지 워싱턴의 추상화까지 모두 챙겨 대피한 일로 인기가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미국 건국 초기의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없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돌리 덕분에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이런 아내를 많이 믿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둘은 40년이 넘는 결혼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둘 사이엔 아이가 없었는데 두 사람은 돌리가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훗날 제임스는 이 아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제임스는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 내내 빚 문제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나 담배 농장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이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느라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다시 몽펠리에로 돌아온 제임스와 돌리. 그때 제임스가 67세, 돌리가 51세였습니다. 이때부터 제임스는 몽펠리에에 머물면서 버지니아 주법을 손질하고 토머스의 뒤를 이어 버지니아 대학의 총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틈틈이 헌법 관련 서적을 집필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1833년엔 미국 식민화협회 회장이 되어 해방된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임스 역시 대지주 출신이긴 했으나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여성들의 능력이 불신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능력은 과거 천재적 여성들의 과학적이고 훌륭한 업적들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라며 당시로선 대단히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여성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년에는 아들이 진 빚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1836년 6월 28일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헌법의 아버지답게 법률과 관련된 많은 저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연방주의자 논문집은 지금도 정치학 쪽에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은퇴 후에 집필한 1787년 연방회의에 대한 주석 역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골격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헌법의 아버지이자 사상가 그리고 정치가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